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보 2022년 3월 첫째 주 3월 1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2월에 비해서 3월하고 4월에는 엄청 중요한 구조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치열한 시기일 수도 있고, 최소한 올해 전반기에서는 가장 치열한 게 3월 내내 그리고 4월 초순까지입니다. 예, 그 행성들의 회합이 이때 완전히 몰려서 일어나거든요. 이런 경우가 또 많지가 않아서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 3월 2일에 수성하고 토성이 보병궁 18도 후반에서 만나는 겁니다. 3월 2일 밤에서 3월 3일 새벽 사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 1월에, 그러니까 1월 두 번째 주죠. 1월 16일인가 14일인가 수성하고 토성이 딱 3도 정도 거리만 앞두고 서로 만나려다가 수성이 역행을 시작하는 바람에 멀어지게 됐죠. 근데 수성이 역행을 끝내고 다시 순행으로 접어들고 속도도 다시 되찾고 하다 보니까 1월에 원래 만났어야 하는 토성과 드디어 제대로 만나는 게 3월 2일입니다. 자, 토성은 근데 대용성이니까 그렇게 달갑지 않은 존재지만 여기 보병궁에서 토성은 자기 자리에서 룰러십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이고, 그리고 수성도 이 보병궁이라는 데가 자신이 이제 또 밤에 트리플리시티를 얻는, 점성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병궁에서 수성하고 토성이 만나는 게 그렇게 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완전 흉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손님으로 방문한 보병궁에서 보병궁의 주인인 토성하고 만나는 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토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갑하고 힘들죠. 답답하죠. 모든 게 다 느려지고 중지되고 정지되고 지연되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신의 도머살 디스포지터인 토성이랑 만나는 것은 유리한,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유리해지면서 나름대로 일이 성사되는 그런 것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서류 같은 걸 준비해서 한번 넣었었는데 한번 반려가 됐어.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다시 준비했다가 다시 넣으니까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혹은 원래는 한 6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져요. 그래가지고 한 9개월에서 1년 만에 뒤늦게 허가 통보를 받고 이제 뭔가 자신이 원하는 거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토성이라는 게 윗선에서 노는 거거든요. 완전히 정부라기보다는 힘을 가진 무언가가 일종의 결정을 해주는 거죠. 수성은 내행성이고 빠른 행성이에요. 가벼운 행성이기 때문에 토성이나 목성같이 무거운 행성이 인가 같은 걸 좀 받아야 일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처럼 수성이 토성이 다스리는 보병궁에 들어가는 경우는 토성을 자신의 보호자로 두기 때문에 더 그런 구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성이 수성의 일을 허가해주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도 당연히 소식과 정보, 지식 이런 거를 담당하는 수성과 만난 거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다음 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든가, 혹은 1월쯤에 기대하고 있었다가 한번 중간에 엎어졌던 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탐색을 하다가 이제 3월 초가 되니까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도 나름 이번 기회에 유의미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약간 초장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고요. 더 중요한 구조가 이때 벌어집니다. 자, 금성, 명왕성, 화성이 아주 가깝게 만나요. 이게 3월 3일입니다. 자, 마갈궁 후반에서 보병궁 초반까지 금성하고 화성, 명왕성의 세 행성이 불과 3, 4일 상관으로 연이어서 회합을 맺는 게 이번 2022년 3월 첫째 주의 가장 핵심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3월 3일이에요. 마갈궁 27도 후반에서 금성하고 화성이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명왕성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1월 29일에 금성이 순행으로 접어들었잖아요. 이제쯤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거진 자기 속도로 금성이 돌아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화성을 따라잡아서 이제 3일 후인 3월 6일에 3월 6일에 금성이 보병궁 영도 초반에서 화성하고 조우하게 됩니다. 자, 근데 금성하고 화성은 밤의 행성의 대표고요. 충동, 정욕, 감정 기복, 변덕 같은 걸 주관을 합니다. 근데 이 두 행성이 같은 날 명왕성하고 아주 가까운 도수 내에서 명왕성하고 만난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꼭 금성하고 화성이 타임로드인 사람이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밤의 행성스러운 어떤 특성, 충동이나 정욕이나 감정 기복 같은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날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는 타임로드 문제가 아니고 네이탈 차트에서 이 도수 있죠. 이 27도, 그 활동궁 27도 근처에 각을 맺는 그런 행성이나 감흥점을 네이탈 차트에 갖고 있는 분들이면 모두 다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3월 3일 전후에 되게 극단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희열, 좋거나 나쁘거나 모두 다 평소보다 그 폭이나 강도가 되게 부풀려진 상태에서, 뻥튀기 된 상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명왕성은 세외 3행성이고 세외 3행성을 등에 업는다는 건 뭔 얘기냐면은, 이게 각각의 개인이 아니고 완전 집단 차원에서, 커뮤니티 차원, 지역 차원, 국가 차원에서 대중의 심리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되게 일종의 큰 사건이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쨌든 개개인이 겪는 일이 아니고 집단 전체, 민족, 국민, 이렇게 큰 그룹에서 겪는 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뻥튀기 되잖아요. 그래서 분노로 안 끝나고 분노가 적이나 광기 같은 걸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나 두려움은 공포나 패닉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집단화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커뮤니티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제가 작년 12월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때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긴 한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관련된 군사적인 긴장이 이번 금성화성 회합하고 관련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것도 지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죠. 2월 둘째 주 얘기를 할 때 2월 16일에 화성이 금성을 따라잡으면서, 왜냐하면 금성은 순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속도가 늦은 상태거든. 그때 한번 만나고 이번 3월 6일은 또 어떻게 돼요? 금성이 속도를 되찾아서 이제는 도리어 금성이 화성을 따라잡아. 그래서 또 한번 만나게 되는데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월 16일에서 3월 6일 앞뒤로 오차 감안하면 3주 정도인데 3주 동안 계속 금성하고 화성이 붙어 다니는 구조거든. 서로 쫓고 쫓기면서.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어때요? 2월 16일 전후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말만 오가다가 2월 16일 전후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무력 갈등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게 아마도 3월 6일까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나 외교적인 측면에서나 약간 텐션이 강한 문제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큰 거 한 방은 4월 초에 있어요. 3월에 안 끝납니다. 자, 어쨌든 그럼 타임로드가 금성이나 화성인 분들은 어떨까? 평소 겪지 않았던 큰일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지고 일종의 내가 가해자가 되기보다는 피해자 입장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명왕성이라는 게 원래 그런 놈이거든. 그래서 피해를 아예 입지 않고 우회해서 넘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예 입지 않는 것보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잘 버티면서 대처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극단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때는 이게 또 그 사람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완전히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마음을 좀 깨진 유리병을 다루는 것처럼 달래주는, 자기 마음을 달래주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통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만나는 거는. 자, 그리고 같은 날인 3월 6일에 수성은 또 어딜 지나가고 있냐? 대내부 알게디라고 염소자리 델타성입니다. 얘랑 3월 6일에 만나요. 수성도 순행으로 접어든 지 꽤 됐기 때문에
4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기 속도를 되찾은 상태죠. 자, 그래서 3월 6일 오전에 데네브 알게디랑 만나게 돼요. 스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이날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되게 뭔가 나의 좋은 모습을 꾸며서 보여주고 이런데 완전 적합하지가 않아요. 완전 안 어울리는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그냥 집이나 연구실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혹은 뭐 연구나 탐색, 조사, 그러니까 내가 모르던 걸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그냥 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던 거를 막 자료를 뒤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내는, 확인하고 알아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찾아보고 내가 모르던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나중에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를 그런 거를 이때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요. 일종의 유레카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날은 어찌 됐든 간에 평소 안 하던 약간 지적인 활동에 좀 텐션을 올려보는 게 좋습니다. 왜? 유리하니까. 좋은 결과가. 다른 때보다 이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밖에, 뭐 어차피 요즘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조사하고 확인할 게 있는 사람들이 이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2년 3월 첫째 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